1962년 러시아가 쿠바에 미사일 기지를 건설하려 한다는 소식으로 미국과 러시아의 핵전쟁 위협으로 긴장감 팽팽한 때 천재 과학자 켈빈의 집에서 파티가 열리고 파티에 참석한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종합해서 들어보면 캘리포니아 공대의 촉망받는 교수였던 켈빈은 언제부터인지 발명을 하기 시작했고 그 후로 갑자기 부자가 되었으며 냉전 중인 소련이 핵을 보유했다는 소식에 무언가를 만드는 데만 열중했다는데 그게 뭔지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눈에 이들 부부는 괴짜 중에 괴짜였죠. 안 그래도 전쟁이라면 민감한 켈빈은 쿠바에 핵미사일이 배치될 것이라는 소식을 뉴스로 접하게 되고 줄곧 준비해왔던 일을 시행할 시간이 왔다고 생각한 켈빈은 파티에 참석한 사람들을 모두 내보내버립니다. 켈빈이 오래도록 준비해왔던 바로 이것은 방공호였던 것이죠. 위험을 감지한 켈빈이 만삭이 난의 헬렌과 방공호 안으로 들어가고 하필이면 이들 부부가 방공호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켈빈의 집으로 떨어진 전투기가 상황을 켈빈이 전쟁으로 오인하기 완벽하게 만들어버렸죠. 여튼 방공호가 아니었다면 죽었을 것이라는 것은 사실인 듯 싶습니다. 열기에 반응하게 되어 있는 방공호의 장치는 전투기의 폭발로 인해 자동으로 락이 걸려버렸고 이 문은 방사능이 자동 정화되는 35년 뒤에 열린다는데요. 쉽게 말하면 방공호 안에서 35년간 못 나간다는 말입니다. 35년간을 어떻게 사냐고요? 방공호 안이 좀 넓습니다. 방공호 안은 집과 똑같은 집이 존재하고 생선도 양식하고 마트같이 물건을 진열해둔 곳에서 그날 필요한 것들을 쇼핑도 합니다. 저는 저기서 평생 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헬렌은 아니었습니다. 헬렌은 하늘도 바다도 신선한 공기도 없는 방공호 안에서 나갈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죠. 그리고 만삭이 난에는 신호가 왔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아들을 아담이라고 이름 짓고 정성껏 키우죠. 아담은 말을 떼자마자 모든 준비성이 철저하고 못하는 것이 없는 아버지에게 갖은 공부를 배우고 어머니에게는 예절과 매너를 배우며 부족함 없이 자라죠. 정말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불어와 라틴어, 자기 방어 기술, 댄스 등을 배우고 켈빈의 생각에 이미 휴지 조각이 됐을 주식과 베이스볼 카드도 양도받죠. 그렇게 무럭무럭 자란 아담은 미라의 주인공 브랜든 프레이저가 되고 33살 생일을 맞기까지 강제 모쏠로 지내야 했던 아담은 하루빨리 자신의 짝을 만나고 싶었죠. 아버지는 방공호 안을 나가게 되면 방공호가 그리워질 거라고 말하지만 어머니는 미치고 팔딱 뛰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드디어 방공호 문이 열리고 가족들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죠. 그렇게 35년 만에 지상에 올라온 켈빈. 그러나 세상은 많은 것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거리의 여장남자와 주정뱅이들 그리고 자신에게 물총을 겨누는 짓궂은 사람들을 피해 하필이면 성인용품 가게로 들어가 버린 켈빈의 충격은 너무나 컸습니다. 켈빈은 이 모든 현상이 핵전쟁으로 인한 방사능 때문에 돌연변이들이 생겼다고 생각했고 밖으로 나가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합니다. 켈빈은 방공호 안이 더욱 안전하다고 판단했죠. 그러나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진 헬렌은 난생 처음으로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수 없다고 남편에게 반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서로 엇갈린 의견 끝에 35년의 세월에 노쇠해진 켈빈은 쓰러지고 그런 남편의 의견을 꺾을 수가 없어진 아내는 하는 수 없이 다시 방공호 안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35년간 사용하느라 바닥난 생활용품을 구해야 하는데요. 하는 수 없이 아담이 올라가야만 하는 상황이었죠. 아담이 구해와야 하는 식료품과 생활필수품의 양은 방대한 것이었습니다. 하루 만에 물건들을 구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 어머니는 아담에게 묵을 호텔의 이름도 알려주죠. 아담은 어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위에 올라가 있는 동안 운명의 짝을 만날 수 있을까요? 하고 말이죠. 그리고 드디어 아담은 그 지상에 첫걸음을 내딛습니다. 난생 처음 하늘을 본 아담의 감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죠. $100짜리 뿐인 아담은 아버지에게서 받은 베이스볼 카드를 팔기 위해 가게로 들어가죠. 그곳에서 악덕 업주에게 베이스볼 카드를 헐값에 넘기려 합니다. 그러나 그런 순진한 아담을 자신이 가게에서 해고되면서까지 도와주는 이브를 만납니다. 이브에게 첫눈에 반해버린 아담. 이브의 도움으로 아담은 무사히 호텔까지 도착했죠.
난생 처음 올라와본 18층에 놀라고 전화도 이상하게 받는 아담에게 이브가 돌아왔죠. 이브는 아담에게 사례로 받은 세월이 지나 엄청난 가격으로 올라버린 베이스볼 카드를 양심의 가책 때문에 도저히 받지 못하겠다고 말하며 카드를 돌려주죠. 이브는 아담이 자신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미 많은 남자들에게 상처받은 이브는 아담에게 쉽사리 마음을 열지 않았죠. 아담은 자신 때문에 일자리를 잃은 이브에게 베이스볼 카드를 팔아 몇 트럭 분량의 음식과 물품 사는 것을 도와주면 보수를 지급하겠다고 말하며 이브를 고용하죠. 틈틈이 자신에게 고백하려는 아담을 막아서던 이브를 아담은 포기하고 아내감을 얻어야 하니 이브에게 여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것도 2주 동안의 아내감을 얻고 싶다는 요구 조건도 까다로운 아담을 이브는 툴툴대면서도 도와주기로 하죠. 이 여자는 아무래도 츤데레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브의 집에 도착한 아담은 그곳에서 짐을 가지러 온 이브의 전남친 클리프를 마주치게 되고 이브가 아직 전남친을 잊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죠. 이브의 집에서 만나게 된 룸메이트 트로이는 아담이 어디에서 온 것인지 물었지만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너를 이상하게 볼 것이라는 어머니의 충고가 생각난 아담은 알래스카라고 둘러대버리죠. 여하튼 이브의 룸메이트 트로이의 도움으로 떼 빼고 광내고 멋있어진 아담은 난생 처음 바다에 몸도 담궈보고 비도 맞아보고 난생 처음 클럽도 가보죠. 잘생기고 멋진 아담에게 많은 여자들이 관심을 보이지만 가벼워 보이는 여자들과 함께 있는 아담이 이브는 자꾸만 신경 쓰이고 가벼운 여자가 아닌 상냥한 여자를 목표로 찾아보자고 하는 순간 꽤 상냥해 보이는 아가씨를 트로이가 찜해주죠. 그녀에게 다가가 춤을 신청하는 아담. 그런데 춤 실력이 이거 뭐 방공환에서 춤만 췄나봐. 여자들과 붙어서 춤추는 아담의 모습에 이브의 짜증은 극에 달하고 아담의 정체가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아담을 여자들에게서 떼어낸 이브는 알래스카에서 왔다는 아담에게 사실을 이야기하라고 닥달하죠. 아담이 사실을 이야기하려는 순간 이브의 전남친 클리프가 나타나고 이브는 아담 보란듯이 클리프를 따라갑니다. 아담이 질투나게 만들고 싶었던 것이죠. 아버지에게서 배운 자기 방어 기술로 아담은 클리프를 때려 눕혀버리죠. 이렇게 엉망진창인 기분으로 집으로 돌아온 이브에게 트로이는 아담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브는 자신의 감정을 부인하죠. 때마침 아담이 찾아오고 서로의 감정에 진실해지려 아담은 방공환에서 생활한 이야기를 이브에게 꺼냅니다. 그리고 이브는 정신병원에 아담을 신고해버리죠. 이브는 자신을 지하로 데려가고 싶다는 아담의 말을 오해한 것이었습니다. 방공호 썰도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죠. 그러나 다행히 아담은 물품들을 실은 트럭을 타고 정신과 의사의 손을 피해 도망치는데 성공하고 무사히 방공호 안으로 물건들을 옮겼죠. 같은 시각 이브와 트로이는 아담을 찾기 위해 아담의 호텔방으로 향하고 도착한 그곳에서 1961년의 상표와 아담의 주식들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아담의 주식이 크게 뛰어 엄청난 부자라는 것도 알게 되죠. 트로이는 이브에게 그만 아담을 사랑하는 사실을 인정하라고 말합니다. 이브는 아담이 부자이건 아니건 자신이 아담을 사랑한다는 것을 뒤늦게 인정하고 아담을 찾아 나섭니다. 아담은 방공호 안으로 들어가기 전 이브에게 마지막 인사말을 응답기에 남깁니다. 고마웠다는 인사말이죠. 아담을 찾아 헤매던 이브는 때마침 이브에게 인사말을 남기고 전화부스를 나오던 아담을 발견하고 이렇게 둘은 극적으로 재회합니다. 부모님을 찾아간 아담과 이브는 부모님에게 2달간만 기다려달라는 말을 남기고 떠나죠. 그리고 2달 뒤 부모님을 모시고 지상에서 살기 위해 1962년 방공호 안으로 들어가기 전 살았던 집을 완벽히 재현해낸 집으로 부모님을 모시고 오죠. 그리고 아버지에게 핵전쟁 같은 것은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영화는 해피엔딩으로 끝이 납니다. 아담과 이브라는 이름의 남녀의 로맨스와 괴짜 과학자 이야기를 재미나게 만들어낸 영화 블래스트. 다소 짜임새는 부족하지만 곳곳에 숨겨진 유머 코드까지 가볍게 볼 수 있는 영화이니 참고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힘이 된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리스무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